4대 천왕 중에 딱 하나가 남았죠. 말 그대로 해양경찰에 소속된 특수전술팀을 말합니다. 이 부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양경찰특공대라는 팀인데요, 영어 약자는 SSAT, Sea Special Attack Team이라고 불립니다. 1991년 6월 28일 특수구조단 구조대로 발대를 했고요. 당시 인원은 1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수기동대를 개편을 합니다. 해양경찰청 특공대로 개편이 됩니다. 현재 인천 동해, 목포, 부산, 제주 등의 특공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각 특공대에는 전술팀, EOD, 저격팀, 행정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순환 보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이하게 특공대에 있다가 이 함정이나 다른 부서로 일정 기간 이상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인원 교체가 좀 빈번한 편입니다. 해양경찰 특공대는 해상 대테러 전문팀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해경은 국내 사법기관 중 유일하게 해외에 투발이 가능한 항공기와 선박을 갖추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가장 빠르게 해외 대테러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해경 특공대가 어디로 파병을 갈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한국의 해양경찰특공대나 경찰특공대 혹은 특수부대가 해외에 파견을 간다 혹은 파병을 간다, 전술적으로 그리고 경험치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딱 떼놓고 이야기하자면 모든 특수부대는 사실은 실전을 겪어야 되고요, 우리 부대원들의 희생은 최소화하면서 실전 경험은 계속 업데이트를 시킨다. 최고죠. 해양경찰 특공대의 또 다른 주요 임무는 위험물질 차단 작전, 흔히 PSI라고 합니다. 국제행사 경호, 주요 범죄 대응 등에 있습니다. 해경 특공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습니까? 해양경찰 특공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잠수 기능사 혹은 특수부대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만 지원 가능하고요, 다른 특공대와는 달리 수영 능력, 잠수 능력 평가와 이 체력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과 친하지 않은 인원들은 지원 자체가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특공대 중에 유일하게 필기가 없이 완전 실기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웬만큼 수영 능력과 체력에 자신이 없으면 선발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지간히 수영 잘해서는 명함도 내밀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병은 4kg짜리 이 중량물을 들고 손목과 귀를 물 위에 내놓은 상태로 물 위에서 떠서 버텨야 합니다. 체력 테스트가 하도 혹독해서 육수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재미난 게요, 그 육수를 한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특수부대 출신인데 육수를 한 거예요. 6번을 떨어져 가지고 들어오신 거죠. 체력 테스트는 어마무지하게 힘든 거죠. 일반 경찰 특공대보다 힘듭니다. 대부분 특수부대원 분들이 전역을 생각하고 전역을 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이 국가에 계속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3가지 이 근무지를 선호하세요. 몇 개 더 있구나. 예, 네 가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호처,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소방. 거기다 국정원이 또 있네요. 경호처랑 국정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2개를 같이 준비하는 분들이 많고, 경찰특공대로 가고 싶다 하면은 경찰특공대와 해양경찰특공대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이 많고, 근데 2개를 다 준비하시다가 이제 자신의 이 한계를 파악하시게 되는 거죠. 난 잠수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해양경찰 준비하던 건 쌓아놓고 육경으로 가시는 거고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 법에 대해서 머리에 너무 안 들어와. 근데 나 좀 물질은 잘해. 그러면 해경으로 싹 가시는 점이 많더라고요. 선발이 돼서 들어온 인원들을 보면 괴물이구나. 이분들은 물에서는 정말 막강하겠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있죠. 해경 특공대 근무의 장단점. 단점은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경찰 특공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특수부대 출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각 부대의 장점을 쉽게 도입할 수 있고, 타 부대에 비해 해외 군경과의 합동훈련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부대보다 쉽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해군 네이비실, 미 해군 특수보트팀, 영국 특수보트팀, 힘들죠. 영국 특수보트팀은 SBS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SAS의 어떻게 보면은 바닷가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 육군 1그룹
등과 이 주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하고 있고요. 해경이 되게 특이한 게 이 뭔가 해외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빨라요. 대한민국에서 뭔가 처음으로 해외랑 뭘 했다 그러면은 해양경찰 특공대가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경 특공대도 무슨 전술 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해양경찰 특공대는 우리나라 전술팀으로는 최초로 미국의 전술대회인 어번실드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모든 게 진행되는, 그것도 미국에서 하는 대회.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그 대회 관계자한테. 해외팀 중엔 1등이라는 의미고 미국 팀조차 15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팀들이 많다. 정말 먼 나라에서 미국에서 열리는 이런 대회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이 의지만 봐도 자기는 박수를 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번실드라는 게 뭐예요? 이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 보안강국 ACSO라는 약자를 쓰는 보안강국에서 주최를 하지만 국무부와 그리고 국토안보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 대회죠. 그래서 미국 내 이 사법기관, 전술작전팀, 응급구조팀, 재난대비팀 등이 이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이 어번실드 대회가 권위가 있는 이유는 다른 전술 훈련 대회와는 달리 다양한 재난, 대테러 훈련, 시나리오를 실제 그 주요 시설에서 실시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명한 랜드마크 금문교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보셨든지 아니면 노래방에서라도 스쳐 지나가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다리에서 실제로 훈련을 합니다. 왜냐? 그런 랜드마크가 주 테러 대상지입니다. 그런 유명한 곳이 공격을 받아서 불타면 인원을 죽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겠죠. 이 어번실드는 굉장히 똑똑한 게 테러 시나리오를 주고 실제로 롤 플레이어를 그 시설에 풀어놓습니다. 이들이 폭탄을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니네들이 전술팀이 가서 그들을 무력화해라. 36개가 넘는 팀들이 쫙 시나리오를 도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어번실드의 대회는 전술대회예요. 30개가 넘는 시나리오를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속 돌면서 평가관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요. 별별 방법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정말 좋은데? 그러면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양경찰 특공대가 쓰는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양경찰 특공대 역시 이 장비가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일례로 미국 해양경비대가 사용하는 권총과 동일한 권총을 제일 먼저 이 채택한 팀도 이 팀이고요. 그리고 이 브리칭, 통로 개척 장비 중에 일부 장비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것도 해양경찰 특공대이고, 그리고 59경 반자동 저격총 역시 이 부대 임무 구성상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다른 부대보다 적기 때문에 뭐를 사야겠다 혹은 뭐를 도입하자 라는 의사결정이 좀 쉬운 게 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만나보셨죠? 이거? 그럼요. 그 몇 년 전에 세계 경찰 올림픽이라는 걸 해요.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경찰 올림픽 대회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서브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짓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종목에 되게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죠. 근데 금메달을 누가 땄냐? 해양경찰 특공대의 이 안웅태 교관이라는 분이 땄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일반인인데 영장류인데 우리는 최강의 영장류들이라고 합니다. 같이 제가 훈련도 해보고 그리고 그분들 영상을 찍느라고 바다에서 수영도 해봤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중학교 때까지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조금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해에서 촬영을 했는데 시야가 그래도 잘 나와요. 물속의 시야가. 전 처음에 서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옆에서 출발하셨던 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봤더니 가셔도 너무 멀리 가셨더라고요. 네. 한국의 해양경찰 특공대가 왜 중요하냐? 한국은 역사를 봐도요, 이 바다에서 잘 싸워서 국가가 지켜진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호가 변했다고 지형이 변하나요?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그 땅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서해상에서 대형 유람선이 테러범한테 점거가 됐다. 그러면 누군가 가서 구조를 해야겠죠. 그럴 때 바로 필요한 분들이 해양경찰 특공대 분들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력으로 핵폭탄에 맞먹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무기, 바로 생화학 무기. 화생방 대테러 작전의 핵심 부대 24 화생방 특수임무 대대가 있습니다.